그리고 제가 중파님 채널에 나가서 많은 구독자분들이 저를 구독해주고 또 많이 봐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질문들을 중파님한테도 한번 드려보려고요. 예, 네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 많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날카로웠죠. 예. 자, 첫 번째. 벤츠가 좋습니까? BMW가 좋습니까? 저는 무조건 벤츠가 좋다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급일 때 같은 가격이면 벤츠가 무조건 좋아요. 같은 가격이 아니어도 급이 똑같으면 벤츠가 무조건 좋아요.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차의 성능이 좋아서, 아니면 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니면 뭐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여지기 위해서의 범주에 속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벤츠나 BMW 타시는 분들은 보여지기 위해서인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뭐 10명 중에 최소 7, 8명은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보통 벤츠 하면은 럭셔리의 상징이고 BMW 하면은 좀 스포츠의 상징이죠. 근데 막말로 우리가 차를 이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차가 스포츠한지 안 스포츠한지는 사람들을 태워줘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맞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역시 BMW 다르네. 아는데 옆에 탄 사람은 뭐 그 차가 뭐 슈퍼카가 아닌 이상 뭐 확실히 BMW랑 뭐 스포츠성이 느껴지냐 이거 잘 모릅니다. 근데 벤츠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럭셔리함이 딱 느껴지죠. 벤츠는 벤츠니까. 그렇죠. 사는 벤츠는 거죠. 벤츠만의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꼭 나는 BMW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고, 난 정말로 내가 운전하면서 좀 더 스포츠한 맛을 느끼는 게 내 최종 목적이다, 이게 아니시면은 조금이라도 남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벤츠를 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모든 수입차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차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수입차 브랜드요? 브랜드요. 브랜드로 따지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벤츠죠. 일단 수입차 중에서는 특별히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브랜드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잘 모른다 싶으면 일단 벤츠가 제일 낫고요. 벤츠를 빼고 나면 뭐 렉서스 정도일 것 같아요, 아마도. 저도 렉서스를 얘기했었죠. 네, 벤츠나 렉서스 정도. 반발을 좀 많이 당했었습니다. 네, 벤츠나 렉서스 빼고는 사실 큰 차이를 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뭐 BMW도 좋고 아우디도 좋고 뭐 폭스바겐, 뭐 캐딜락 다 좋은 브랜드지만 내가 그 브랜드를 특출나게 좋아해서 사는 게 아니면은 그냥 뭐 벤츠를 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좋은 브랜드인가요? 제규어 랜드로버는 좋은 브랜드죠. 좋은 브랜드고 세계적으로 되게 좋은 명품차를 생산하는 브랜드는 맞지만, 저는 한국에서 타는 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물론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제 경험상 여러 가지 장고장들이 워낙 많았어요. 워낙 많았고 구입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중파님이 생각하는 가장 비추천하는 수입차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전반적인 미국 차들이 우리나라에서 타기에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와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좀 그 차이가 커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타면서,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조금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돈이면은, 물론 이런 말 하면 의미가 없지만, 그 돈이면 차라리 그냥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이런 유럽차들이 차라리 더 잘 맞죠. 보통 일본 차나 유럽차가 한국인 감성에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미국 차가 엄청 싼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고차 그쵸. 가격으로는 싸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긴 그렇지만, 뭐 미국의 여러 가지 어떤 차든 간에 미국 차를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한국 차를 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라리 조금 뭐 그 정도 돈이면 어차피 한국에도 살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차라리 한국 차가 낫다. 근데 난 죽어도 현기차 팔아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살 수밖에 없겠지만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미국 차보단 차라리 한국 차가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토러스보다는 그랜저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토레스보다는 그랜저고 뭐 익스플로러도 좋지만 차라리 뭐 약간, 물론 급은 다르지만 뭐 팰리세이드 가솔린이라든가 대체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차 살 바에는 우리나라 차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술력 차이가 수입차랑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많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선 밑밥을 가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현대나 기아의 개발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제 주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차의 기본기라고 하죠. 뭐 이제 잘 가고 잘 쓰는 능력은 독일 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일 차나 일본 차에 비해서는 한국 차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카레이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개개인이
어떤 자동차를 판단하고 리뷰하는 리뷰어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 좀 편하게 하려고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옵션은 한국차가 더 낫다고 보고 오히려 맞아요. 옵션이나 뭐 실내 이렇게 내장재라든가 실내에 좀 여러 가지 옵션 넣어주고 뭐 실내 색깔 바꿔주고 이런 거는 저는 한국차가 낫다 봐요 오히려. 특히 디자인은 일본 차보다 한국차가 낫지 않나요? 아니 개인적으로 일본 차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 라이트에 주황색 불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싫어요. 그 예전에 렉서스 ES를 한번 사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하면 가려서 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냥 일본 차 디자인이 그냥 어떤 일본 차를 갖고 오든 간에 전반적으로 약간 올드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 차만큼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만 놓고 봐서는. 자 그러면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수입차를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는 무조건 곧 죽어도 수입차를 사야겠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런 상황에 어떤 차를 사면 가장 좋을까요? 이거 어렵네. 일단 저는 1,000만 원으로 수입차를 안 사기를 가장 권해드립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죽어로 사야겠다. 나 수입차 안 사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은 비교적 생김새도 조금 괜찮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의 CC 정도 하지 않을까요? CC 1,000만 원으로 CC가 살 수 있어요. 구형 CC 구형 CC 살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낫지 않을까. 괜히 또 뭐 BMW 엄청 구형으로 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거 뭐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만 보고 산다면 A4 A4 예. A4도 괜찮죠. 그쵸. 처음 입문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보장 안 날 것 같이 누유도 없고 좀 잘 골라야겠죠. 사실 근데 1,000만 원대에는 어떤 수입차를 골라도 고장 납니다. 맞아요, 이건 제가 맞아요.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차를 골라도 무조건 고장은 나는데 재수 좋으면은 작은 고장이 나는 거고 재수 없으면 큰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맞아요. 진짜 신차가보다 엄청 싸져 있어요. 근데 수리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딱 빡빡하게 그 차 살 거면 차라리 하나 눈을 낮춰서 수리비 어느 정도 세이브 시켜놓고 그렇게 타시는 게 맞을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수입차를 살아서 중판님이 막 말렸어요. 말려서 1,000만 원으로 국산차를 산다면 국산 차는 1,000만 원 살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뉘잖아요. SUV냐, SUV가 아니냐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00만 원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SUV는 사시지 말라고 합니다. SUV 일단 디젤이기도 하고 기본적인 차값이 높기 때문에 1,000만 원보다는 한 1,500 정도는 써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굳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SUV 같은 경우에는 한 12년도 정도 나온 스포티지 R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그쵸. 좀 1,000만 원 정도면은 옵션도 어느 정도 있고 예뻐요. 10만 킬로 안팎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한 것 같고 SUV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 다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준중형에서는 아반떼 AD 가장 무난하고요. 난 조금 더 큰 게 좋다. 중형차가 좋다. 하시면은 연식을 좀 내려서 YF 소나타 갈 수도 있겠지만 말리부 구형이 있어요. 말리부 네네. 구형. 알죠, 네, 알죠. 그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수리비는 현기차보다 조금 더 나온다는 거 감안하셔야 되지만 제가 조금 타본 결과 차가 되게 좋더라고요. 기본기가 되게 좋아요. 좋아요. 실내 옵션도 많고 맞아요. 1,000만 원 아래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 정도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보통 보편적으로 사회 초년생이면 한 월급 200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첫 차를 살 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차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라 할지라도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할 차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현금은 모으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맞아요. 어느 정도 이게 중고차기 때문에 수리비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차 사시면 차값만 내면 땡이 아닙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현금은 좀 모으시고 왔으면 좋겠고요. 한 500 정도는 그래도 현금을 좀 그쵸. 들고 있으신 상태에서 뭐 할부를 하신다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액 할부는 절대 안 돼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고 초년생 타시기에는 약간 이러면 아반떼 빠돌이 같긴 한데 그냥 더뉴 아반떼 정도면 좋지 않을까. 더뉴 더뉴 아반떼 아반떼가 좋죠. 1,000만 원 안 하거든요. 한 7, 800 정도 하는데 그 초창기에 나온 MD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된 모델이 더뉴 아반떼입니다. 더뉴 아반떼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생김새도 되게 괜찮고 또 옵션도 꽤 있는 모델들도 1,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도 많이 추천드리는 차예요. 이제 막 군대 갔다 와서 취업하고 한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오시면은 많이 권해드리는 차가 더뉴 아반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중고차 파괴자님을 모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건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번에 중파님과 함께 또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